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테디입니다. 그동안의 근황을 말씀 먼저 드릴게요. 2019년 11월에 이제 호주를 최종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11월에 학교를 졸업을 했었고요. 그 뒤로 바로 두바이에 가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취업을 해서 그 뒤로 두바이에서 쭉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좀 장기적인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서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새로운 것도 해보고 배울 것도 배우고 하다가 이번에 내가 했었던 일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메리어트 그룹에 입사를 해서 셰프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포지션은 이제 데미 셰프티 파티라고 한국에서는 부조리장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호텔에서 경력이 없이 어떻게 바로 부조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경력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호주에 가서 처음으로 요리를 시작했던 요리 학도였습니다. 허리케인 그리스라는 이제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었고, 그 뒤로는 다노시 키친이라는 또 일식 퓨전 가게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2년 반이라는 경력밖에 사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두바이에 총 2번 정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두바이에서 정말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가서 뭐 호텔들도 가서 밥도 먹고 매니저분들과 얘기도 하면서 이곳에서 과연 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모든 좋은 호텔들이 모여있고 식당들이 모여있는 이 두바이에서 과연 취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제 친구들한테 항상 두바이 드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두바이 드림을 이루러 두바이에 갔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워라벨로 말할 것 같으면은 사실 호주가 정말 즐기기 너무너무 좋았지만은 제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커리어에서의 발전을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과연 그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딱 맞는 장소는 두바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바이 메리어트 호텔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바이에만 총 48개의 두바이 메리어트 그룹이 있고요. 워낙 메리어트 그룹 자체가 계열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밑에 호텔들이 정말 많고요. 한 호텔에 기본적으로 적게는 3개, 많게는 뭐 10개까지의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곳에서라도 난 정말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력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력서는 메리어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올렸었고요. 이력서 또한 뭐 CV나 레줌이나 그냥 뭐 저 혼자서 그냥 간단하게 솔직하게 적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했던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이렇게 적게 되면서 80군데 정도를 뿌렸던 것 같아요. 정말로 80군데를 뿌렸습니다. 하루 만에 80군데를 쫙 뿌린 건 아니고요. 하루에 6개씩, 7개씩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쭉쭉쭉 뿌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업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뭐 아시아로 특별된 식당도 있었고 프랑스식으로 특별된 식당도 있었고 뷔페로 메인 레스토랑도 있었지만은 저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80군데라는 곳에 정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전화는 총 10통이었습니다. 정말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와서 대충 기본적인 걸 묻고 끊는 사람들도 있었고 10개 중에 8개는 그 다음 면접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었던 곳은 르 메리디안이라는 메리어트 계열사의 호텔이었습니다. 메리디안과 웨스틴과 쉐라톤 이런 대형 호텔들은 사실 스타우드라는 호텔에 있었던 호텔인데 2016년부터 메리어트에서 인수를 해서 다 같은 계열사가 되었죠.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면접을 보고 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두바이에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식이 요즘에 워낙 트렌디기도 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면접을 잘 보고 실기 면접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요리를 하고 셰프 3명, 4명을 불러서 그 요리를 직접 맛도 보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군데를 붙었고 그곳에서 부조리장으로서 데미 셰프 디 파티라고 하죠. 정말 호텔에서는 어프렌티스부터 키친에서 시작을 하면은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위에 올라오기까지. 다만 저는 저의 장점을 잘 어필을 했었고 그 전 식당에서 비록 뭐 엄청난 미슐랭 스타급이나 파인 다이닝이나 뭐 유명한 식당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제가 해왔던 포지션들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 사이즈가 커진 것 뿐이지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어필을 잘 했었고 12월 31일에 드디어 잡을 구하게 됩니다. 한 달간의 비자 준비로 인한 시간이 있었고 2월 달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배지가 보이시나요? 제가 첫날 받고 되게 좋아했던 배지인데 지금도 한국에 나올 때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들었던 질문을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두바이 면접에서 들었던 질문.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왜 두바이인가? 정확히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Why did you choose Dubai? 사실 두바이 말고도 호텔 업계에선 일할 곳이 많죠. 왜 두바이를 왔냐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물론 모든 게 영어로 진행이 되었었지만은 편하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서양권 문화와 너무 친밀하게 지내왔다. 서양권 문화에서 살아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서양권 문화는 정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지내보니까 색다른 걸 찾고 싶었다. 그러던 와중에 두바이에 오게 되었는데 이 두바이의 중동 문화, 그 다음에 두바이는 무슬림권이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대신에 다른 뭐 양고기나 이런 류를 많이 먹죠. 그러면서 아예 제가 먹는 음식들이 판이 바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오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물론 많은 호텔들과 좋은 호텔들이 있었을 때 제가 과연 여기서 취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 있죠. 그 얘기들을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끝을 냈었고요. 두 번째, 회사의 브랜드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이 메리어트라는 회사를 얼만큼 알고 있냐? 우리 회사에서 몇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두바이에는 몇 개의 메리어트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두바이는 46개의 46개의 호텔들과 브랜드들이 있고 너무 많습니다. 일반 제가 여기서 프린트를 해오긴 했는데 일반은 클래식 라인이 있고 그 위에 럭셔리 라인도 있습니다. 럭셔리 라인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JW 메리어트나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워커힐의 W 호텔, 그 다음에 리츠칼튼 이 정도 3개 정도가 되겠는데요. 두바이에는 불가리라는 저희가 알고 있는 명품 불가리 있죠. 불가리 계열의 메리어트 호텔도 두바이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이 럭셔리 라인에 들어가고 그 밑으로는 보통은 이제 5성급 라인, 또 그 밑으로는 4성급, 그 밑으로는 또 3성급이나 뭐 장기 숙박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행히 이거는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5년 뒤에 너의 위치와 변화를 예상해서 얘기해봐라. 사실 이 점은 저의 포부와 자신감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키친에 이 계급이 다 하나씩 있고 보통 이 레벨에서 다음 레벨로 올라갈 때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들어간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들어가지만 뭐 1년 만에 총 주방장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뭐 부주방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있기보다는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아니면은 한 호텔 안에서도 여러 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좀 발전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번째는 주방에서 있었던 가장 안 좋은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나? 이 질문도 상당히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대처 능력에 대한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긴 시간들에 대한 힘듦, 갑자기 일하기로 온 친구가 안 나왔을 때 힘듦, 뭐 이런 힘든 것들은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하게 그냥 뭐 12시 출근인데 10시 나오라고 해서 힘들다. 하지만 나간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제가 7시에 출퇴근을 하고 이제 10시에 다른 친구가 퇴근을 하는데 다른 친구 일이 생겨서 이 친구는 급하게 가봐야 되고 이미 나도 약속이 생긴 상태이지만 제가 좀 더 직급이 높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해서 일을 더 한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은 얘기했었고요. 다섯 번째도 네 번째랑 좀 비슷한데 퇴근이 1시간 남아있고 퇴근 후에는 약속이 있다. 갑자기 너무 바빠서 3시간을 추가로 일을 더 하라고 한다. 가능한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책임감을 사실 확인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일단은 주방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7시에 퇴근을 한다고 했을 때 7시에 바로 퇴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키친이란 게 오피스처럼 정확히 일을 딱 자른다고 잘리는 게 아니고 손님이 많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손님이 없다 보면은 좀 빨리 준비해서 정시에 퇴근할 수도 있지만은 되게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시에 퇴근한다면 나는 7시에 약속을 잡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엑스트라 아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9시에 잡는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나와 가족이 약속이다. 나의 가족이 이 나라에 놀러 와 있고 나의 가족이 지금 나를 보러 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라 그런다면 일을 하지 못한다. 왜냐면 일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가족이 먼저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은 종류의 질문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한 5가지 질문은 10개의 메리어트 호텔 브랜드에서 직접 면접을 보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총합한 거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사실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어느덧 30대가 진작에 넘었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뭐 요리를 처음 시작했던 시간들, 그 다음에 뭐 일을 찾으러 돌아다녔던 시간들, 졸업하던 시간들까지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다시 돌아가고 싶긴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 만족을 하고 제 포지션에도 만족을 하고 셰프로서 앞으로도 더 나아갈 계획들을 열심히 세우는 중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봐주신 저희 지인분들 너무 감사하고 영상을 보시는 예비 요리사분들, 그 다음에 예비 메리어트 셰프님들, 아니면 더 다른 5성급에 들어가고 싶으신 셰프님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호텔에서 일한 경력이 없지만은 시기와 질투는 받아본 적이 있지만은 요리를 무조건 잘해서 셰프가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같이 말하는 걸 좋아하거나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꼭 요리 실력보다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시고 영어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